비온 뒤에 질척이는 진흙탕 다들 한 번쯤 걸어보신 적 있으시죠, 여러분? 아, 신발 엉망진창되는 그 진흙탕이요? 네, 맞아요. 발이 막 푹푹 빠지고 형태를 알 수 없이 뭉개지는 그런 연약한 흙이잖아요. 그런데 그 흙이 단지 얼어붙는 순간 거의 뭐 강철 뼈대를 품은 콘크리트처럼 막강한 지지력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상상하기 좀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딥다이브 탐험에서는 이 평범하고 부슬부슬한 흙이 어떻게 괴물 같은 강도를 갖게 되는지 바로 동토역학의 세계를 파헤쳐보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겉으로는 꽁꽁 얼어붙어서 완벽하게 무적처럼 보이는 땅이죠. 네, 하지만 그 막강함 속에 엄청나게 치명적인 약점도 숨어 있다고 하거든요. 자, 첫 페이지부터 살펴볼까요? 1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동토란 간극수, 그러니까 흙 입자 사이의 물이 0도 이하로 얼어붙은 흙을 말합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보죠. 단순히 얼었다는 것만으로 어떻게 강도가 급증한다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사실 흙입자 자체가 아니고요. 그 입자들 사이에 빈 공간을 채우고 있는 물입니다. 아, 흙이 아니라 물을 봐야 하는군요. 네, 온도가 떨어지면서 이 간극수가 액체에서 고체 상태인 얼음으로, 그러니까 상변화를 일으키게 되잖아요. 바로 이 상변화가 동토 특유의 지지력을 만들어내는 첫 번째 핵심 메커니즘을 가동시키는 거죠. 공학에서는 이걸 얼음의 교결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교결작용이라 단어가 약간 딱딱하게 들리는데 말 그대로 얼음이 시멘트나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아, 그렇군요. 다음 2번과 3번 슬라이드를 이어서 보시죠. 흙 입자들 사이의 결합 상태가 시각적으로 아주 잘 나타나 있네요. 네, 그림을 보시면 평소에는 흙입자들 사이를 유동적인 물이 그냥 느슨하게 채우고 있거든요. 흐물흐물하게요? 그렇죠. 하지만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면 그 물이 막 꽁꽁 얼어붙으면서 떨어져 있던 흙입자들을 강력하게 하나로 묶어버리는 결합제가 되는 겁니다. 그 모래성 겉면에 강력한 본드를 들이부어서 굳힌 것을 상상해 보시면 되거든요. 아, 모래성의 본드를? 네, 이 얼음 시멘트 덕분에 비동결 상태일 때랑 비교하면 흙의 겉보기 점착력이 정말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흩어져 있던 모래알들이 얼음 덕분에 무슨 거대한 바위덩어리처럼 행동하게 되는 거군요. 그런데 흙이 튼튼해지는 이유가 단순히 본드처럼 붙여놓았기 때문만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갇힌 공간 안에서 물이 얼 때 생기는 물리적인 변화가 또 있다고요? 이제 4번과 5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강도를 극대화하는 두 번째 원리가 바로 나오죠. 9%의 최적 팽창입니다. 물이 얼음으로 변할 때 부피가 약 9% 정도 늘어난다는 건 사실 일상에서도 흔히 겪으시잖아요. 그쵸. 겨울철에 물병을 냉동실에 넣어두면 막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거나 터져버리는 것처럼요. 맞아요. 그런데 이 팽창이 흙이라는 밀폐되고 갇힌 공간 내부에서 일어나게 되면 주변의 흙 입자들에게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되거든요. 9% 부피 팽창. 여러분, 이걸 이렇게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바쁜 아침 출근길에 이미 빈틈없이 꽉 찬 지하철 안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 상태가 바로 얼기 전에 비동결 상태 흙인 거고요. 네네. 그런데 문이 닫히기 직전에 갑자기 10%의 사람들이 억지로 막 더 밀고 들어온 겁니다. 지하철 내부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이 늘어나니까 서로 옴짝달싹 못하고 어깨가 꽉 끼어버리겠죠. 아, 비유가 아주 직관적이네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흔들려도 덜빼 넘어지지 않고 열착한 전체가 마치 하나의 거대한 고체 덩어리처럼 뭉쳐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원리군요. 네, 완벽한 설명입니다. 그 지하철 안에 꽉 낀 사람들처럼 팽창하는 얼음이 주변 흙입자들을 사방으로 막 강하게 밀어내면서 입자들끼리 빈틈없이 맞물리게 되거든요. 꽉 맞물리게. 네, 공학에서는 이것을 구조적 맞물림이 형성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입자들이 꽉 짓눌리면서 서로 미끄러지지 않으려는 마찰 저항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얼음의 점착력하고 이 구조적 맞물림에 의한 마찰력이 딱 결합해서 토질력학의 뼈대인 모어 쿨롱 파괴 기준식을 완성시키고 잠깐만요. 모어 쿨롱 파괴 기준식이요? 이름부터 좀 무시무시한 공학 용어가 튀어나왔는데 깊은 사전 지식이 없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을 위해서 이 공식이 의미하는 바를 아주 짧게 번역해 주시겠어요? 용어가 다소 복잡하게 들리시죠? 아주 단순하게 풀자면요. 흙에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힘, 그러니까 전단 강도는 딱 두 가지 힘의 합으로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두 가지 힘이요? 네, 하나는 입자들끼리 끈적하게 달라붙는 힘인 점착력이고요. 다른 하나는 입자들끼리 막 비벼질 때 발생하는 마찰력입니다. 아, 점착력과 마찰력. 네, 쉽게 말해서
벨크로의 끈끈함하고 사포의 거칠거칠함이 딱 합쳐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토에서는 얼음이 시멘트 역할을 해서 끈끈한 점착력을 높이고 동시에 9% 부피 팽창이 입자들을 꽉 눌러서 거칠거칠한 마찰력까지 극한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끈끈함과 거칠거칠함의 완전 환상적인 콜라보레이션이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보통 일상에서 물이 얼어서 팽창한다고 하면 겨울철 수도관이 막 처지거나 아스팔트가 깨지는 것처럼 구조물을 파괴하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쵸, 보통 골칫덩어리죠? 그런데 동토에서는 오히려 이 9% 팽창이 흙을 단단하게 맞물리게 하는 엄청난 장점이 된다는 게 정말 재밌는 관점의 전환이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적으로 보이는 동토의 강도에도 사실 아주 섬세하고 치명적인 약점들이 존재하거든요. 이제 6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집안을 구성하는 조건들이 조금만 틀어져도 강철 같던 땅이 순식간에 붕괴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의 이 그래프 곡선이 굉장히 극적인데요. 네, 동토의 운명을 지고 흔드는 가장 지배적인 영향 요소, 한마디로 시스템의 마스터 스위치는 바로 온도입니다. 0도를 기점으로 온도가 영하 5도, 10도, 20도로 뚝뚝 떨어질수록 흙의 강도 곡선이 진짜 가파르게 수직 상승하고 있네요. 온도가 영하로 깊어질수록 얼음 자체의 분자적 결합이 강해지는 것도 있는데요. 더 중요한 이유는 흙 내부에 아직 얼지 않고 잔류해 있던 미세한 수분들까지 추가로 꽁꽁 얼어붙으면서 얼음의 전체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즉, 이 마스터 스위치는 온도를 푹팍 낮출수록 동토는 공학적으로 훨씬 견고해지는 거죠. 방금 아직 얼지 않고 잔류해 있던 수분이라고 하셨나요? 지금 그래퍼를 보면 막 영하 10도, 영하 20도인데 이런 극한의 온도에서도 얼지 않은 물이 땅속에 숨어 있다는 뜻인가요? 다음 7번 슬라이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동토 역학에서 엔지니어들을 가장 괴롭히는 녀석이 바로 지금 보시는 이 미동결수입니다. 미동결수요? 네, 0도 이하의 온도에서도 얼음으로 변하지 못하고 액체 상태 그대로 흙 입자 표면에 얇은 막처럼 찰싹 달라붙어 있는 수분들을 말하거든요. 아니 영하 20도인데도 얼지 않은 물방울이라뇨. 이거 완전히 빙판길 위에 교묘하게 뿌려진 바나나 껍질이네요. 아무리 견고하고 단단한 얼음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려도 그 벽돌 사이에 미끌미끌한 액체 윤활유가 발려있으면 훅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바나나 껍질 비유가 아주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이 0도에서 어는 건 너무 당연한 자연의 법칙인데 어떻게 영하 20도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지 의아해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 비밀이 바로 흙입자가 가진 전기적인 성질에 있습니다. 그 흙입자, 특히 아주 미세한 입자들은 표면에 강한 음전하를 띠고 있거든요. 마이너스 전극 같은 거군요. 네, 그런데 물 분자 역시 전기적인 극성을 띠고 있어서 이 흙입자 표면에 마치 자석처럼 아주 강력하게 들러붙게 됩니다. 이렇게 흙입자에 강하게 구속된 물 분자들은 분자 배열 자체가 억눌려 버려서 온도가 영하로 막 한참 떨어져도 쉽게 얼음 결정으로 상변화하지 못하는 거죠. 아하. 문제는 이 미동결수가 입자와 얼음 사이에서 완벽하게 윤활막 역할을 수행한다는 겁니다. 서로 거칠게 맞물려 마찰해야 하는데 이 윤활유 때문에 마찰 저항을 계속 갉아먹어서 전체 지지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흑입자의 전기적 인력에 붙잡혀서 얼고 싶어도 얼지 못하는 불쌍한 물 분자들이군요. 그런데 이 미동결수의 양이 흙의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라고요. 이어서 8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립토와 세립토로 나뉘어 있네요. 네, 모래나 자갈처럼 입자가 굵은 흙을 조립토라고 부르고요. 점토나 실트처럼 입자가 아주 미세한 흙을 세립토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비표면적입니다. 비표면적이요? 단위 질량당 흙 입자가 차지하는 전체 표면적을 말하는데요. 조립토는 입자가 커서 전체 표면적이 작습니다. 표면적이 작으니까 물 분자를 끌어당길 전기적 공간도 적고 그래서 미동결수도 거의 안 생기거든요. 반면에 점토 같은 세립토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아, 비표면적의 개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네요. 커다란 깍두기 무 하나가 있을 때는 표면에 묻는 양념의 양이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무를 아주 잘게 다져서 무생채로 만들면 무 조각들의 전체 표면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양념을 훨씬 더 듬뿍 빨아들이게 되잖아요. 점토도 모래를 아주 미세하게 부수어 놓은 거니까 물을 끌어당길 표면적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지겠군요. 무생채 비유가 진짜 찰떡이네요. 네, 그 넓어진 표면적만큼 수많은 미동결수가 점토 입자 주변에 달라붙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의 흙이 점토 성분이라면 온도를 아무리 영하 20도, 30도로 낮춰도 내부에는 엄청난 양의 윤활유가 숨어 있게 되는 거죠. 와, 게다가 점토는 물이 열 때 모세관 현상을 통해서 주변의 수분을 마구 빨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표면을 위로 솟아오르게 만드는 동상현상에도 대단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흙의 종류를 잘못 만나서 세립토라면 보이지 않는 암살자인 미동결수를 잔뜩 품고 있는 시한폭탄 위에 건물을 짓는 셈이군요. 정말 소름 돋는 사실이네요. 다음 9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더 놀라운 역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목이 함수비 임계점의 역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취자분들 중에도 약간 이런 생각 하실 수 있거든요. 흙에 물이 많으면 어차피 그 물이 다 얼음 시멘트가 되니까 물이 많을수록 땅이 무한정 튼튼해지는 거 아니야? 네, 우리가 가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흙 사이에 시멘트를 막 많이 부어 넣을수록 튼튼해질 것 같잖아요. 하지만 슬라이드의 이 그래프를 딱 보시면 수분량이 증가하면서 초기에는 강도가 쑥쑥 상승하다가 어떤 포화 상태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곡선이 바닥을 향해 확 곤두박질 칩니다. 아니, 물이 많아졌는데 왜 갑자기 강도가 떨어지죠? 흙이 품을 수 있는 적정량의 물을 초과해버리면 그 남아도는 잉여 수분이 얼면서 오히려 흙 입자들 사이의 간격을 강제로 벌려버리기 때문입니다. 얼음이 너무 두꺼워져서 흙 입자들끼리 아예 서로 만나질 못하게 되는 거죠. 아, 어떤 느낌인지 딱 알겠습니다. 이건 마치 양송이 수프에 식빵 조각인 크루통을 얹어 먹는 것과 같네요. 크루통이요? 네, 바삭한 크루통, 즉 흙 입자가 수프 안에 촘촘하게 모여 있어야 숟가락으로 떴을 때 씹는 맛도 있고 마찰력도 훌륭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크루통 양은 그대로인데 국물을 막 한 바가지 더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는 크루통 끓이 멀리 떨어져서 씹히는 건 하나도 없고 그냥 맹맹한 수프만 나는 거잖아요. 결국 흙입자들끼리 부딪히며 생기는 마찰력은 완전히 상실되고 그냥 얼음 덩어리라는 멀건 수프만 남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찰력을 상실한 이 혼합물은 결국 순수 얼음 자체가 가지는 아주 기본적인 잉여 강도 수준으로 지지력이 퇴보해버립니다. 물이 많다고 얼음이 많다고 무조건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는 이 역설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으면 진짜 대형 붕괴 사고로 이어지거든요. 과여불급이라는 옛말이 동토역학에도 그대로 적용되네요. 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10페이지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하중이 가해지는 시간과 제하 속도에 관한 역설인데요. 순간적인 충격에는 강한데 가만히 누르는 하중에는 취약하다고요? 네, 동토는 망치로 순간적으로 꽉 내리치는 것 같은 아주 빠른 속도의 단기 하중에는 정말 무시무시할 정도로 높은 강도를 보입니다. 거의 강찰뼈대 같다고 했었죠? 네, 하지만 그 땅 위에 막 수천 톤짜리 거대한 교각이나 파이프라인을 얹어두고 수십 년간 가만히 짓누르는 장기 하중이 가해지면 상황이 180도 달라집니다. 놀랍게도 얼음은 긴 시간 동안 큰 압력을 받게 되면요, 고체가 아니라 유체, 즉 끈적하게 흐르는 꼴이나 젤리처럼 행동하거든요. 아니 그 꽝꽝 언 잔단한 얼음이 흐른다고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산악지대에 있는 거대한 빙하가 수백 년에 걸쳐서 서서히 계곡 아래로 흘러내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아, 빙하가 이동하는 거요? 맞아요. 얼음의 결정 구조는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자층 단위로 아주 서서히 미끄러지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하중으로 장시간 계속 짓누르고 있으면 얼음이 천천히 점성 거동을 일으키면서 옆으로 찌그러지고 밀려나게 됩니다. 세상에. 누르는 힘이 더 늘어나지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흙의 변형이 끝없이 증가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크리프입니다. 실제로 공학자들은 동토 코어 샘플을 냉동실에 놓고 몇 달 동안 무거운 추를 올려두어서 이 크리프 변형량을 직접 측정합니다. 찰나의 충격에는 강철 같지만 기나긴 시간의 무게 앞에서는 서서히 무너져 내리는 젤리가 된다니 자연의 시간 단위에서 동토는 액체에 가깝다는 게 정말 경이롭습니다. 자, 아직 우리를 기다리는 놀라운 역설이 하나 더 남아있죠. 마지막으로 11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네, 밀도와 압력 융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조금 의아한데요. 보통 흙에 무거운 하중을 꽉 눌러주면 빈 공간이 압축되면서 밀도가 높아지고 입자들이 더 조밀해져서 튼튼해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비동결 상태의 일반적인 집안이라면 롤러로 꽉꽉 누르고 다질수록 강도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얼어붙은 동토에서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꽉 누르는 힘, 그러니까 과도한 구소갑이 가해질 경우 아주 치명적인 물리적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부작용이요? 네, 압력이 한계를 딱 넘어서면
얼음에 녹는 점, 즉 융점이 0도보다 더 낮아져 버립니다. 네. 단단하게 만들려고 무거운 걸로 꾹 눌렀는데 오히려 그 압력 때문에 얼음이 녹아버린다고요? 보통 다른 물질들은 압력을 가하면 분자들이 빽빽해지면서 고체로 더 뭉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물이라는 물질이 가진 정말 특이한 성질입니다. 대부분의 물질은 고체가 액체보다 부피가 작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물은 얼음이 될 때 아까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9% 팽창하죠. 즉, 얼음이 물보다 부피가 훨씬 큽니다. 이런 얼음의 외두에서 막강한 압력을 가하면 자연의 법칙은 그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피를 줄이려는 쪽으로 반응하게 되거든요. 아, 공간을 덜 차지하려고요? 네, 얼음 상태에서는 부피를 더 줄일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분자 구조를 깨버리고 부피가 더 작은 액체 상태인 물로 아예 되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가 좁은 스케이트 날로 얼음을 딱 누를 때 그 순간적인 압력으로 얼음이 살짝 녹아서 윤활수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건데 원리가 완전히 같습니다. 와, 우주의 물리법칙이 그 압력을 견디다 못해 부피를 줄이려고 스스로 물로 변해버리는 거군요. 그럼 만약에 건물이나 교각의 무게 때문에 흙 입자들 사이의 접촉부에서 이 압력 융해가 발생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말했던 그 무서운 암살자, 빙판길의 바나나 껍질인 미동결수가 순식간에 왈칵 쏟아져 나오겠네요. 정확합니다. 땅을 튼튼하게 하려던 압력이 도리어 땅을 무너뜨리는 트리거가 되다니 이 동토는 다루면 다룰수록 정말 예민하고 까다로운 시스템이네요. 네, 국부적인 얼음 융해로 미 동결수가 갑자기 훅 늘어나면 입자 간의 마찰력이 소실되고 구조적 맞물림이 거의 도미노처럼 붕괴해버리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뛰는 엔지니어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마지막 12번 슬라이드를 보시죠. 한랭지 실무 설계를 위한 엔지니어들의 대원칙입니다. 첫 번째가 단기 강도 절대 맹신 금지, 그리고 두 번째가 보수적 설계 필수라고 적혀 있네요.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동토가 보여주는 막강한 강도는 고정불변의 콘크리트가 아닙니다. 온도, 하중이 가해지는 시간, 그리고 압력이라는 이 세 가지 변수에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는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상태일 뿐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랭지 공사나 인공 동결 지반을 설계할 때는요. 미래의 온도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서 얼음이 녹아 땅에 훅 주저앉는 융해 침하 현상이나 무거운 하중에 의한 장기적인 크리프 변형을 무조건 초기 설계에 아주 넉넉하게 보수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튼튼함만 믿고 섣불리 설계했다가는 수십 년 뒤에 정말 거대한 재앙을 맞이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대한 자연의 냉장고 속 그 차갑고 묵직한 집안 역학의 세계를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우리 눈에 비치는 동토는 그저 꽝꽝 얼어붙어서 영원토록 단단할 것만 같았잖아요. 하지만 그 내면을 현미경처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미동결수와 크리프 현상, 그리고 압력융해라는 아주 아슬아슬한 변수들 사이에서 진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섬세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위가 든든하게 밟고 서 있는 이 차가운 땅의 굳건함이 사실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물리적 조건들이 만들어낸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점. 그 공학 앞에서의 겸손함을 오늘 배우게 된 것 같네요. 자, 이제 딥다이브를 마무리하며 청취자 여러분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생각할 거리를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같은 영구동토층의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고 있다는 뉴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밖에 없죠. 수십 년 전 과거에 아주 춥고 차가웠던 마스터 스위치 온도 기준에 맞춰 지어진 수많은 고속도로, 수천 킬로미터의 거대한 송유관, 그리고 그 영구동토층 위에 빽빽하게 세워진 거대한 도시들은 과연 기후가 점점 변해가는 미래에도 여전히 무사할 수 있을까요? 참 무서운 질문이네요. 땅속에서 굳건하게 버티고 있던 얼음이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서서히 녹아내리고 어느 순간 치명적인 미동결수 윤활유로 변하는 바로 그 순간 인류가 쌓아올린 구조물과 우리의 발밑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동토의 역설과 그 예민한 괴물의 본성을 떠올려 보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딥다이브 탐험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